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를 막 넘겼습니다. 그저께부터 뉴스에 이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지만은 워낙 큰 뉴스, 이재명 사태를 비롯해서 국회 국정조사 예산안, 노웅래 의원, 구속동의 요청 이런 데 가려가지고 우리 일반인들 눈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뉴스인데, 실제로는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주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통계 조작 사건이 감사원에 의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다른 뉴스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게 핵심적인 이 조작 정권이었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작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호도했다. 국민을 현혹시켰다. 조작 정권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 일부인 이 통계청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1기 통계청장은 황수경이라고 하는 그 통계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그러면서 퇴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청와대,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 통계 자료를 황수경 청장 취임하고 이게 제출해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소득지수, 고용지수, 부동산지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 17.2%가 올랐을 뿐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경실련은 그 같은 기간에 79%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17.2%, 황수경 청장이 교체된 이후 김신욱이라는 청장이 들어서 가지고 이런 통계를 발표하게 됐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 문제를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소주성 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이 소주성의 효과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96%의 효과가 발생됐다. 하위의 이 계층 간의 이 소득 격차가 과거 정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근데 사실은 소주성 그 임금 제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냥 폭망하고 계속 문을 닫고, 이게 젊은이들의 알바 기회도 자꾸 박탈되고 한데도 이게 소주성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 이게 황수경 청장 후임자인 김신욱 청장 때에 이렇게 완전히 표변한 그 현실과 동떨어진, 결국 허위사실이죠. 허위 통계를 태연하게 제출했다. 이게 소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 당초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마차를 끄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가는데, 소주성 정책은 마차가 뛰는 말을 끌어간다. 그러니까 말은 막 달릴 수 있는 걸 이걸 못 달리게 끌어가는 이런 형국의 정책이다 하는 것이 시작부터 판명된데도 이걸 끝까지 정권 말기까지 이걸 우겼다. 김신욱 청장이라는 이는 일반 경제학을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특별히 통계 전문가가 아닌데 황수경 청장에 이어서 취임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한 첫 마디가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통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그걸 독립적으로 계산해내는 것이 통계인데, 이거를 좋은 통계, 대통령의 입맛에 맞고 정권 실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통계를 만들어서 나를
통계청장은 차관급이죠. 그러니까 그걸 발탁해 준 데 대한 은혜를 보답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작부터 아예 이 정권에 통계 조작을 해서 충성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맹세하고, 그 지난 4년여 약 1년 채 못 미쳐 황수경 청장이 사퇴하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국가의 통계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본 정책은 통계로 구현이 되고 통계 지표가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뭐 핵심 실세들이 뭐 돈을 엄청나게 매물로 처먹었다 하는 이런 사건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정권 정체의 농단 사건이다. 정권 정체의 농단 사건. 이게 뭐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잃어버린 7시간, 그거를 영 문제 삼아가지고 국정농단에다 데모를 하고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거 비하면 이게야말로 정말 국정농단 사건이지. 근데 이 정권은 지금 이 통계청에서 문제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작에는 명수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이라고 조작하고 지금 그 관련자들 안보실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묵시적으로 지시한 흔적이 분명히 있는 이 조작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탈북 어민 2사람이 북에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거 조작 사건이죠. 그리고 월성 원전 3, 4호기 경제성 조작을 해가지고 발전을 중단한 거, 이거 대표적인 이게 경제성 조작 사건이고, 이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대강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도 전부 조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정권은 한마디로 조작 정권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했고, 또 주사파 핵심들이 그게 요직을 차지하고 청와대 비서관, 비서실장, 장관 등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만이 공정하고 정의롭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은 이건 전부 가짜다, 수구 꼴통이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정직하고 오로지 애국심에 충만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 이런 허황된 자부심, 그것이 실제로는 지난 5년 동안 이런 조작 정권으로 단죄될 만큼 이렇게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다. 저는 이 정권 출발 선상에서 분명히 사고를 저지를 정권이라고 예감을 가졌던 것은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8월 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가지고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 저는 오늘 행정각부 장관 그리고 기관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에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이것을 낱낱이 밝혀 항목을 추려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의 명의가 누구냐?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이렇게 했다고 아주 어깨를 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때 그 감상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야들이 큰일 저지를 사람들이거나 헌법도 모르고 법률도 모르고 오직 한 것은 시위하고 단기간 감옥에 갔다 온 거 외에는 저가 하는 일만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정의라고 하는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서실장이 됐다. 비서실장은 그 공문을 그렇게 발송할 권한이 없어요.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어디까지나 대통령 이름으로 밑에 발송돼야 할 공문입니다. 대통령 행정각부 장관에게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앞에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밝혀라. 대통령만이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고 대통령 명의로 그런 공문을 발송하는데
일보 양보해서 그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비서실장이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면 그렇게 일단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지 이름으로 비서실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으니까 그 시작부터 이 사람들이 큰일을 저지르겠다. 그리고 잇따라 아직은 제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 이 한 가지만을 갖고도 이들 이미 충분히 이 민낯을 드러내고 바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가지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이라는 자도 이 A4 용지에 자료처를 들고 나와갖고 뭘 발표했는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만은 문 대통령 임기 초에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헌법을 이렇게 고치겠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자를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종북 좌파적 헌법안을 만들었어요. 그 대통령 헌법 개정 제안권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은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3분의 2 이상이 미달되니까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폐기되고 말았는데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렇게 서류처를 들고 사흘에 걸쳐서 이걸 헌법 조문이 110개니까 한 번에 약 30개 조문씩 이렇게 헌법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1조가 이렇고 2조가 그렇고 요 3조를 이렇게 고치고 요걸 3번에 걸쳐서 이거 나누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기 이름으로 타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유사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내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행정의 대통령 최고 보좌관이 법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될 때는 국무위원들이 전부 부서를 하게 됐어요.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이 전부 사인을 해야 돼요. 자기들도 이 헌법 개정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비서관은 거기 부서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표를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 휘하에 차관을 시켜서 발표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고개를 그냥 고추 들고 청와대 춘추 안에서 뭐 옆에 뭐 보좌관 수석비서관 밑에 보좌관을 두고 이렇게 아주 날쌘 그 말의 형국으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헌법 개정안을 이렇게 자기가 설명한다. 그 시점에 조국이라는 사람 대통령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 말이지. 그 뒤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헛발질이 되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은 지내놓고 보니까 전부 조작질을 했다. 거기에는 지금 임종석 케이스, 조국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다. 기고만장하니까 대통령의 한마디,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로 청와대 8개 부서가 달려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월성 원전 발전은 언제 중단되나요 하는 말 한마디에 밑에서 그대로 다 움직여가지고 경제성을 조작했다. 결국 이것이 문 대통령을 싸고 돌던 그 핵심 세력들, 이른바 586 종북 주사파들의 기본적 생각이 절대로 자유민주 질서 체제 안에서 국정의 최고 결정권을 담당할 자리에 가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작극이 벌어졌다. 저는 원인을 거기서 찾고자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죠.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핵심들이죠.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야 비서관들, 국무총리와 장관들, 앞에 정권 조작 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단죄를 받는 이런 마당에 이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근데 해답이 나와 있어요. 절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 하는 거. 아무리 불리한 통계라도 사실대로 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불리한 통계를 좋은 통계로 이렇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변경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도 대통령 비서실에는 독자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